자, 교과서 18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부는 잘 되고 있죠? 네. 오늘부터 밴드 자료는 새 자료가 올라갔는데 봤어요? 네. 밴드 자료는 절대 출력을 하지 마세요. 출력을 하면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잘 출력하지 말고 그날 하루로 이렇게 넘기세요. 자기가 정 자료가 필요하다면 4월 말일이 되면 제가 분량을 가장 줄여가지고 그걸 A4 용지 1 해가지고 하면은 양이 많아서 안 돼. 그래서 B4 용지 앞 뒤면으로 일하면은 5분의 1로 딱 줄일 수 있거든. 4분의 1로는 줄일 수 있거든. 저서 3분의 1로 합시다. 3분의 1로는 줄일 수 있거든. 그럼 몇 장 안 돼. 자, 그거를 A4 용지로 하나하나 이래 하면은 양이 많아서 안 돼요. 그거 볼 필요가 없거든. 그냥, 우리가 4월달까지 올라가는 거는 낱말만 익숙시키는 거라, 낱말만. 그러니까 가볍게 보고 넘기세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거 안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80페이지가 이제 4번의 내용에 의한 분류 이래 나오거든. 처음에 기입 등기를 봅시다. 그 기입 등기 옆에다가 184페이지에 보세요. 기입 등기란 새로운 등기 원인의 발생의 등기부에, 자, 죽었습니다.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그래가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에 소유권 동그라미 칩니다. 보존. 전세권 등의 동그라미 칩니다. 설정. 동그라미 3번입니다. 소유권 동그라미 칩니다. 이전. 요래 됐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요거는 공부를 할 때 그림을 그려놓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 제가 등기부를 그리겠습니다. 등기부를. 그런데 1회 먼저 해보는 겁니다. 요렇게 되어졌어. 여기에 표제부가 있어요. 여기에 건물의 표시가 있습니다. 건물의 표시.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표시 번호가 있어요. 접수가 있습니다. 접수. 요래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지번이 있습니다. 건물의 번호가 있어요. 번호.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 기타가 있어요. 하나를 더 그려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졌어. 요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갑구입니다. 갑구 소유권입니다.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어요. 등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가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있어요.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가 있습니다. 하나를 더 그립니다. 자, 요렇게 되어졌거든. 요렇게 되어졌어요. 이게 얼구입니다. 소유권 이해입니다. 여기에 순위 번호입니다. 등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나와요. 원인이.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 기타가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에 일단 요래 해놓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 얼구가 있거든. 이때 표제부는 모양이 다 달라요. 모양이. 그 말은 토지등기부의 표제부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든 집합건물등기부의 표제부든 표제부는 모양이 달라. 그런데 갑구, 얼구는 모양이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럼 잠깐만 한번 보고 넘어가 보겠어요. 212페이지를 가보세요. 여러분들 212페이지 보면은 자, 제일 위에 전산등기부 이래 나오죠? 셋째 줄 밑에는 표제부 찾았습니까? 옆에 가니까 토지의 표시 줄 거 보세요. 그게 토지등기부 표제부라는 말이에요. 토지등기부 표제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을 내려오세요. 내려오면은 표제부 건물의 표시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건물등기부 표제부라는 겁니다. 그럼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해봅시다. 제일 왼쪽에 위에 표시번호 찾았습니까? 자, 밑에도 무슨 번호? 표시번호. 위에 뭐다? 접수. 아래 뭐다? 접수. 위에 뭐다? 소재지번. 아래 뭐다?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위에는 지목면적이죠. 아래는 시작. 건물 내역.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오세요. 밑으로 오면 왼쪽에 갑구 찾았습니까? 그 소유권에다가 줄 거세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얼구입니다. 얼구. 소유권 2위에다가 줄 거 보세요.
자, 위로 두 개씩 해보겠습니다. 순위번호 등기 목적 아래다 시작. 순위번호 등기 목적 위에 접수 등기 원인 아래 접수 등기 원인 위에 권리자 기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제 말은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게 갑구거든. 요게 얼구거든. 그러니까 요 모양 이쪽 요 모양이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쓰는 말.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 증이 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갑구와 얼굴의 양식이 똑같아. 모양이 똑같아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 뭐만 차이 난다? 표제부만 차이 난다.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래서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 요걸 우리가 소유권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 이거를 이름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럼 이제 소유권 모르는 게 합니다. 하면은 보세요. 1일 일어났죠. 2015년 1월 3일 일어났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목조기와 단청주택입니다. 단청주택 150제곱미터. 자, 일단 표제부가 만들어졌어요. 표제부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갑구입니다. 순위번호 1,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조. 2015년 1월 3일입니다. 제 37호 이렇게 내렸어요. 자, 여기에 누구로 됐다? 갑.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짓고 소유권 무슨 등기했다? 보존 등기했다. 소유권 뭐라는 게 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 갑은 새 집을 지었다면 그 집에 그냥 살면 되지. 오케이? 네. 이 집을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있지. 그러면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전세를 줄 수 있어요. 전세. 그럼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설정입니다. 그럼 이리 오세요. 1.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2016년 3월 3일입니다. 제 100호 일어났어요. 2016년 3월 1일입니다. 1일 설정 계약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1억입니다. 전세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가 송윤아입니다. 700123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지입니다. 자, 요래 되어졌어요. 그러면 전세권 무슨 등기했다? 설정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갑은 새 집을 지었다면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이 집을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이지. 매매할 수도 뭐다? 이지. 그럼 매매하면은 소유권 뭐다? 이지. 이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요리 됐죠, 그죠? 자, 여기에 소유권 뭐다? 보조. 그럼 이번에 소유권 무슨 등기? 이자. 그럼 2017년 5월 7일입니다. 제 300호 일어났어요. 2017년 5월 6일 매매 계약입니다. 누구한테 넘어갔다? 을. 됐죠?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일자. 저 위에 거는 뭐다? 보조. 요거는 뭐다? 설정. 됐죠? 됐지.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이랍니다. 보존 등기를 했어. 설정 등기를 했어. 이전 등기를 뭐다? 했지. 지금 등기되어 있지? 되죠? 그럼 했는데,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했다. 손댄다, 안 된다? 안 돼. 실체관계와 불일치해서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제 손을 보세요. 주민등록 등본상에 넣은 이름과 호적상에 넣은 이름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래 나오는 것이.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보세요. 요게 했던 등기. 시작. 보존, 설정, 이전. 그러니까 요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걸 배워요. 불일치. 그러면 이제 불일치는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하나는 무엇이 불일치하느냐. 하나는 불일치하다면 불일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걸 지금 배우는 거라. 그럼 이제 적어놓고 해봅시다. 여기에 경정이 있어요. 변경이 있어요.
말소가 있어요. 말소 회복이 있어.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멸실이 있습니다. 변경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또 나누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요래 나누었죠. 그죠? 요래 나누었을 때 위에는 갑골구이하는 등기라. 요거는 표제부여하는 등기. 표제부. 자, 그럼 써놓고 해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요 6개는 요게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면은 정답입니다. 요거는 갑골구가 불일치한 등기입니다. 요거는 어디가 불일치한 등기다? 표제부다. 두 번째. 불일치하다면 제가 그랬죠. 무엇이 불일치하느냐 이 말이거든. 무엇이. 자, 그럼 처음입니다. 여기는 등기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등기. 그럼 여기는 무슨 산?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꼭 기억하세요.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오도와이다. 오! 등기법 시간에 부동산자 딱 넣으면 전부 다 표제부에 하는 거라. 갑골구는 부동산이다. 권리다. 권리. 갑골구는 권리를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자 딱 넣으면 부동산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거는 뭐가 불일치하다? 등기. 뭐가 불일치하다? 부동산. 두 번째는 불일치하다면 불일치의 정도가 어느 정도나? 답은 전부 불일치하느냐, 일부 불일치하느냐. 전부 불일치하느냐 뭐다? 일부. 그럼 요거는 등기의 무슨 부? 일부. 이거는 뭐다? 일부. 이거는 전부. 이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는 거야. 이거는 부동산의 무슨 부? 전부. 부동산의 무슨 부? 일부. 요 개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고 일부지. 이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는 거라. 이거는 뭐다? 전부. 이거는 뭐다? 일부. 그럼 요 두 개는 둘 다 일부니까 구별이 안 되지.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불일치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다. 후발적으로 불일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적, 법학에서 원시라는 게 처음부터라는 거야.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게 뭐다? 경정. 나중에 변동사회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거는 뭐다? 변경. 가장 쉽게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뭐다? 경정. 1억이 맞아. 살다가 2억으로 올렸어. 이거는 뭐다? 변경.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키입니다. 요거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경정, 변경. 나오죠? 이제 이게 이제 화살표로 이리로 오는 거예요. 요리로 와가. 자, 요렇게 옵니다. 보세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이에요. 권리의 변경, 이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키는 거죠. 위에 것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자, 요게 부동산 표시죠.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모, 뭐다? 면적, 뭐다? 구조, 뭐다? 종료.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게 표제부지. 그럼 요게 대한 시작. 소재. 요게 뭐다? 지번. 요게 뭐다? 구조. 요게 뭐다? 종류. 이게 뭐다? 면적. 그럼 이런 걸 잘못 적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이게 달라졌다면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얼마나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저죠. 등기 명인의 표시거든. 이게 이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거 이제 해놓고 합시다. 권리의 변경을 우리가 제일 많이 써먹어요. 그 권리의 변경입니다.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런 오거든. 자, 여러분들 요 5개 있죠. 이걸 민법 시간에 공부한다면 용익물권이다, 담보물권이다, 이래 공부를 하거든. 우리 공시법 시간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5개는 빌리는 거라. 빌리는 거.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리는 겁니다. 빌릴 때는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 사용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전세의 사용료가 뭐고? 전세금이지. 그럼 여기 사용료는 뭐고? 치료. 뭐다? 치료. 여기 사용료는 뭐다? 차익. 여기 사용료는 뭐다? 이자.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채권액, 채권, 최고액 이런 거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빌릴 때는 사용료를 줘야 되거든.
빌릴 때는 빌리는 기간이 있다 없다. 이제 전세 기간이 있지. 돈을 빌리면 변제 기간이 있다 없다. 이제 임대차도 임대차 기간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요것만 딱 갖고 갔어요. 자, 시작. 전세금.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권리의 경정. 달려졌다면 뭐다? 권리의 변경.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요걸 잘 봐야 돼요. 요게 빨간 글자로 해놨죠. 요게 전세금이고 전세기간이지. 맞지? 네. 그러면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권리의 경정. 달라졌다면 권리의 변경. 그럼 요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라는 거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럼 요겁니다. 그럼 요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럼 이름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 달라졌다면 뭐다?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다시 합시다. 요거는 전세금과 전세기간이고 요거는 전세권자지. 전세권자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 그러니까 요걸 잘못 적었다면 권리의 경정이고 요걸 잘못 적었다면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이고 요게 달라졌다면 권리의 변경이고 이게 달라졌다면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이고 됐다, 됐다?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요거를 잠깐 해봅시다. 일부 전부부터 이해해 봅시다. 일부 전부입니다. 요 글자 있잖아요. 보세요. 요게 하나하나 글자 있죠. 이거는 뭐 전부다? 일부지. 글자 그대로 요거 하나하나 글자가 일부지. 그러면 요 테두리를 딱 보면 요게 한 개의 등기입니다. 요게 하나의 전세권 등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요 안에 있는 거는 전부고 요 글자 하나하나는 뭐란 말이고? 일부. 이해합니까? 자, 그럼 이제 제일 위에 거 요리로 따가 보세요. 이러세요. 여기 읽어봅니다. 시작. 경정, 변경. 여기 뭐다? 변경. 변경은 여러 군데서 나와. 변경은. 그럼 요 세 개를 딱 외워가세요. 요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자,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의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됐다, 안 됐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오세요. 말소 회복이거든. 그 말소는 전부입니다. 전부.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해봅시다.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 전세 기간이 끝났어. 끝났다면 전세권이 소멸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그러면 2번에서 1번 전세권 무슨 등기? 말소. 이래가 이걸 지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 지울 때는 일부만 지웠다? 전부 다 지웠다? 다 지웠다? 그럼 말소는 일부를 지우는 거다? 전부를 지운다? 전부입니다. 자, 그럼 이리로 다시 오세요. 말소가 있고, 말소 회복이 있거든. 그 좋다. 여기를 혹시 또 오해할라. 이래 다 꺼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리 해보세요. 요 두 개는 사촌지간입니다. 자, 봅시다. 말소를 했는데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원상으로 뭐 시킨다?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읽어보세요. 시작. 부적법. 그럼 이거를 지우법 무슨 법? 적법. 적법하고 부적법하고는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적법하게 말소한 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적법하게 말소한 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원상으로 회복하는. 그러니까 가장 쉽게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를 해야 되는데 등기간에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원상으로 뭐 시킨다? 회복. 그럼 요리 오세요. 자, 요 글 따라봅시다. 1번에 전세가 있고 2번에서 1번을 말소시켰는데 이 말소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잘못됐다면 원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이랍니다. 요거 몇 번? 1번. 몇 번? 2번. 3번이 옵니다. 그래가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의 등기 요래하고 다시 합시다. 몇 번을 지금 잘못 말소했다? 1번. 원상으로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니까 몇 번? 1. 뭐다? 2. 뭐다? 3. 그 다음에 이제 1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그럼 이때는 단순히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보세요. 밑에 1번이 회복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
감 잡았어요? 네, 요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그럼 결론만 이야기합시다. 이거 몇 번? 1번. 몇 번? 1번.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옛날 번호를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안 가운다? 가져. 그래서 여기다 1로 쓰고 이 내용을 여기다 다시 다 쓰면 되는 거라. 요게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네, 말소 회복은 전부를 회복할 수도 있고 일부를 회복할 수도 뭐다? 있다. 그래 딱 가져갑니다. 됐다, 됐다. 됐어. 네,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요 두 개를 공부할 때 꼭 요래하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멸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만 딱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냐면 우리는 갑골구를 시험에 내니 표제부를 시험에 안 냅니다. 근데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두 개가 있어. 그 두 개만 딱 외우는 기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멸실.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는 어디에 나온다? 어디에 등기한다? 표제부. 표제부. 그러니까 멸실 등기와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쟁만 표제부에 하는 기라. 됐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갑구, 무슨 구, 을구다. 됐죠? 그럼 이제 여기로 오세요. 그래서, 자, 여기 잠깐만 와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하나의 등기부가 있거든.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홀레당 불에 타버렸어. 이는 없어졌죠? 이는 있지? 그럼 이거는 먹고, O. 이는 먹고, X. 지금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이걸 폐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요게 무슨 얘기다? 멸시. 자, 이리 와보세요. 2017년 7월 1일입니다. 1일 멸실 2번 자 이리 와보세요. 등기하였으므로 2번 등기하였으므로 본호 용지 폐쇄 이랍니다. 2017년 7월 30일입니다. 이게 멸실 등기입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도대체 멸실 등기가 뭐냐 이래거든. 요리 와보세요.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2017년 7월 1일 날 뭐 됐다? 멸실. 제 말은 불이 난 날은 7월 1일이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네, 이리로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접수 일자와 신청 일자는 같아, 안 같아? 같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 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뭐다? 접수 일자. 민원인이 계급이 높다, 등기관이 계급이 높다? 그래서 접수라고 씁니다. 민원인이 계급이 높았다면 이게 신청이라고 썼을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요 날짜가 신청일자다. 오더와이다. 오. 요 날짜가 접수일자다. 오더와이다. 오. 접수는 며칠이다? 30. 그러니까 답은 이제 해독을 하면 불은 7월 1일 날 났고 멸실 등기는 7월 30일 날 신청했다. 그 뜻입니다. 요게 멸실 등기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우와. 이제 통과 다 됐습니다. 그럼 요까지 다 해결했어요. 그 이제 하나 남아있는 거는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럼 여기서 처분의 제한은, 자, 요리 해보세요. 요 등기를 하나만 해봅시다.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요리로 그림을 잠깐 해보세요. 요리 해보세요. 요게 지금 소유자가 누구로 남아있어요? 여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럼 3번에 무슨 류가 들어왔다? 가압류 들어갔다. 오케이. 그럼 다시 합니다.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묶어서 처분의 제한이거든. 그럼 요거를 예쁘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럼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소유권에 가처분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소유권에 경매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요리로 와보세요. 요리 됐거든. 지금 여기에 1번에 안 지웠어요. 무슨 권 등기가 있다? 전세. 이 전세에도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1의 뭐다? 1. 무슨 류가 들어왔다? 가압류. 이해합니까?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소유권에 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 이외에도 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그림을 보세요. 요거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요거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이지. 그럼 1번에 소유자가 누구? 거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지. 을에게 매매했어. 그럼 소유자가 누구?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거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지. 전세권이죠. 전세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지. 그럼 요 위에 거는 전부 다 갑구, 무슨 구?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여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갈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이 처분 제한은 표제부에 하는 거다? 갑골구에 하는 거다? 갑구. 그럼 표제부는 요것만 표제부에 합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멸시.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이 두 개만 표제부에 하는 거라. 나머지는 전부 다 갑구, 무슨 구, 을구에 하는데.
됐다. 됐습니다. 자, 그럼 책으로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줄 끊어놓고 공부를 하겠어요. 180페이지를 갑니다. 180페이지 갑니다. 그 밑에 기입등기 했어요. 그죠? 그 밑에 경정으로 갑니다. 경정등기란 줄 것입니다. 등기의 일부. 한자 줄 것입니다. 원시적. 그 밑에 변경입니다. 변경등기란 줄 것입니다. 등기의 일부. 줄 것입니다. 후발적. 그 다음 말소등기입니다. 줄 것입니다. 등기의 전부. 말소회복입니다. 등기의 전부 또는 무슨 부? 일부. 18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멸실이죠. 1번에 부동산의 전부에다가 줄 것이요. 한 칸 밑에 부동산의 일부에다가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 일부는 옆에 무슨 등기다? 변경. 그렇게 됐어요. 다 대졌다 안 대졌다? 대졌지. 자, 그럼 184페이지를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184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박스를 보세요. 밑에 보존이라는 말 나오죠? 옆에 갑니다. 보존이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럼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거거든. 평생에 한 번이다, 여러 번이다? 한 번. 보존 등기라는 건 한 번밖에 없고 무조건 1번이지. 무조건 1번. 두 번째 갑니다. 설정입니다. 설정이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 소유권 뭐다? 이외. 요리 오세요. 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소유권. 그러면 여기에 붙이는 이름이 무슨 등기다? 설정. 시작.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러면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됩니다. 이전입니다. 이전이란 죽었습니다. 권리의 주체. 밑에 변경입니다. 권리의 객체.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요것만 딱 나눠놓고 봅시다. 그러면 전세죠. 자, 갑니다. 송윤아가 무슨권자고 전세권자지. 맞지? 네. 그러면 송윤아가 전세권자입니다. 그럼 송윤아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지. 이걸 을에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요게 누구였다? 송윤아. 누구였다? 을.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사람. 사람이 달라지는 거는 무슨 등기? 이전. 칠판 옵니다. 요게 전세금이죠. 전세 기간이죠. 사람이다, 내용이다? 내용이 달라지는 거, 이게 권리의 객체가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전이다, 변경이다? 변경. 그래서 권리의 주체, 사람이 달라지는 등기는 무슨 등기? 이전. 권리의 내용, 객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변경, 통과.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전세권자가 송윤아입니다. 송윤아가 을에게 전세권을 넘길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럼 이전이다, 변경이다? 이전. 그럼 송윤아의 이름이 개명을 했어요. 개명. 그러면 이전이다, 변경이다? 변경이지. 이름이 달라졌다고 해서 주체가 변하는 거 이단이다? 아니지. 이거는 이전이다, 변경이다? 변경. 그럼 이름이 달라진 거는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전세권자가 갑에게서 을로 달라지는 거는 뭐다? 전세권 이전. 시작. 전세권 이전. 칠판을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전. 항상 공부할 때 요래합니다. 쉽게 봅시다. 소유권 이전 돼야 안 돼요? 돼. 전세권 이전? 돼. 저당권 이전? 돼. 딱! 모든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거든. 그럼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소유권 이외를 이전할 때는 뭐다? 부기등기. 통과됐어. 그 다음에 맨 밑에 처분의 제한입니다. 처분의 제한. 오른쪽에 2번에 압류, 가처분 찾았습니까? 그 세 개를 줄 것이에요. 그 밑에 3번에 경매만 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압류, 가처분, 경매를 묶어서 처분의 뭐다? 제한. 그럼 이제 오른쪽 제일 위로 올라갑시다. 소멸이 나오죠. 오른쪽에 1번에 권리가 소멸, 옆에 무슨 등기? 말소. 부동산이 멸실은 뭐다? 멸실. 여러분들 멸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등기한다? 멸실. 그런데 꼬려 딱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 13개거든.
13개만 외우면 되는 거라. 자, 시작. 보조, 설정, 이적, 경정, 변경, 말소, 회복, 멸실, 변경, 처분의 제한,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13개밖에 안 돼. 요거만 외우면 되는 거라. 요거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키는 요 등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불일치하는 게 요 등기들이에요. 맞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180페이지를 갑니다. 가면 이제 밑에 5번에 180페이지 밑에 5번에 형식에 의한 분류 이래 나오죠. 1번은 주등기고 2번은 부기등기거든. 부기등기 옆에다가 372페이지라고 적으세요. 37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에 부기등기를 배우는 파트가 있거든. 거기 가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통과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교과서 187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187페이지에 보면 공사의 등기의 효력 이래 나오거든. 옛날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매번 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안 나더라고요. 안 내는데 제가 풀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효력입니다. 01번에 종국등기의 효력 찾았습니까? 자, 제목은 종국등기입니다. 한 장을 넘겨봅니다. 191페이지를 갑니다. 191페이지 가면은 이번에 예비등기의 효력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자, 이걸 줄 꺼놔놓고 공부를 하겠어요. 187페이지를 갑니다. 자, 187페이지에 1번에 제목을 줄 것입니다. 물권 변동 효력. 의의를 갑니다. 의의. 물권 변동 형식주의를 쳐는 우리나라에서는 죽었습니다.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밑에 2번으로 내려옵니다. 물권 변동 효력의 발생 시기입니다. 등기간이, 자, 죽었습니다. 등기를 마친 경우. 되죠.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찾았습니까? 자, 한 장 넘기세요. 제일 위에 올라갑니다.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인데, 자,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는 지워도 되겠다. 자, 요렇게 지워놓습니다. 다 보세요. 요래 됐거든. 자,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푸실 때 봅니다. 효력이거든. 그 효력이 일어날 때 종국등기가 있고 예비등기가 있어요. 예비등기는 가등기가 있습니다. 처분의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일 때 요래해 봅시다. 우리나라 등기는 효력에 따라 두 개로 나누거든. 하나가 종국등기, 하나가 예비등기.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잡읍시다. 등기를 하면 권리가 변한다. 요거는 무슨 얘기다? 종국등기다. 종국등기.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다? 예비등기. 그럼 다른 말로 이리 와보세요. 186이 있고 187이 있어요. 잡으세요. 186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187은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한다.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86입니다. 186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오더와이다? 그냥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186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해. 그러니까 이제 이리 오세요. 그럼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민법제 186조에서는 등기를 하면 물건이 변한다고 했지. 그런데 등기를 해도 물건이 변하지 않는 예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가등기, 무슨 제한? 처분의 제한. 그러면 이제 쉬운 거 해봅시다. 여러분 좀 전에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거든. 답입니다. 우리 집에 압류 들어왔어. 소유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소유자가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입니다.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는 등기를 무슨 등기다? 예비등기. 그러면 요 두 개는 있잖아요. 보세요. 186에 대한 예외거든. 그래서 해마다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시험에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요거는 작년까지 27회까지 계속 나왔는데 28회는 한 해를 쉬었어. 항상 시험에 냅니다. 그럼 이제 적어놓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등기와 처분 제한의 등기는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아. 권리가 변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 가등기는 순위보존을 위해서 한다. 이 말.
요 처분자 등기는 뭐 하기 위해서 한다? 경고. 요거는 나중에 배우는 파트가 있거든. 요거는 요 자리에서 이해됩니다. 그냥 쉽게 자 처분의 제한자 시작.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가장 쉽게 봅시다. 현재 우리 집에 가압류 들어와 있다. 한무도록 사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그걸 가압류 등기에 둠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나중에 배우는 파트가 있거든. 그때 가서 배웁니다. 뒤에 놓습니다. 뒤에. 그럼 여기서 이제 종국 등기의 효력이 있거든. 이게 이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정류적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다.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래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에서 공신력은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자,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요 위에 거이죠, 위에 거. 그럼 이제 187페이지를 가세요. 그럼 187페이지는 한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자, 요리로 와보세요. 공부를 할 때 요렇게 해봅시다. 요 물권 변동이죠. 그럼 우리는 민법에 186조가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물권 변동이라는 거는 뭐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 그럼 이제 제일 밑에 줄에 보세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손을 봅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잠깐만 한번 해놓고 해봅시다. 해놓고 해봅시다.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하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럼 자 실판을 잠깐 해보세요. 10시가 있고 17시가 있어요. 10시에 접수를 했어요. 등기부의 기록은 17시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보세요.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는 지금 몇 시다? 10시. 등기부는 아직 기재했다 안 했다? 안 해? 그런데 물건이 변한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 틀린 지문이다 이 말. 그럼 이제 다시 합니다. 17시에 기록했어. 그럼 이제 기록했다는 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더와이다. 오! 마쳤다는 거는 기록했다 안 했다? 했다면 소급해서 10시부터 소유자가 변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면 여기서 키는 등기를 마친 경우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답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응용을 해보겠어요. 자, 우리는 에듀나인이니까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들만 여기 모여 앉아있거든. 자, 제목입니다.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어디다? X죠. 오케이?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접수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더와이다.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기는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지. 그럼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됐다는 게 우리말로 말하면 뭐 됐다? 접수됐지. 그러면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 O다 X. 반드시 앞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말이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그것만 딱 가져가면 됩니다. 한 장 넘기세요.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는 안 내더라고요. 1번에 환매 줄 거세요. 2번에 임차권 줄 거세요. 3번에 신탁, 4번에 임의적 기록. 1번, 2번은 답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환매와 임차죠. 자, 그냥 쉽게 이 두 개는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채권이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등기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뭐다? 있다. 3번의 신탁이죠. 옆에다가 328페이지라고 적으세요. 328페이지.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의적 기록 나오죠? 255페이지, 255페이지. 여기는 나중에 255페이지 배우는데 여기서 이해가 바로 됩니다. 제 손을 봅니다. 자, 이렇게 됐죠?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는 필요적 기재가 있고 임의적 기재가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는 기재해야 된다, 아닌다? 해? 그럼 안 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임의적 기재는 해도 되고, 안 해? 하면은 권리를 주장할 수 뭐다? 있다. 요게 무슨 얘기다? 대항력 됐습니다. 그럼 3번의 점유적 효력입니다.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요리하세요. 우리가,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 공시법의 모법이 뭐냐? 모법은 민법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은 민법에서 갈라져 나온 거라. 그러면 등기법 공부할 때는 모법인 민법을 가져와서 공부를 해요. 가져오는데 종문은 그 수백 개 종문 중에 3개밖에 안 가져와. 3개. 그럼 3개밖에 안 가져온다 일어날 때 186이 있고 187이 있고 245조 1항 2항 요 3개밖에 안 가져와요. 그럼 186은 법률행위거든. 187은 법률의 규정이거든. 245조 1항은 부동산 취득시효거든.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죠. 그럼 제 말은 법률행위가 시험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취득시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민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 그럼 186 등기해야 된다 아닌다? 해야 된다 아닌다? 안 해? 그럼 245조 1항이죠.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이 물건 변동의 요소이다. 등기청구권이다. 등기청구권. 그럼 등기를 받아와야 물건이 변하지. 맞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1항은 부동산 취득시효거든.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거든. 그럼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거는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몇 년? 10년.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럼 취득시효만 완성되면 별도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왜 점유적 효력이냐 이러면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 돼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마치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무슨적 효력이다? 점유적 효력. 아무 의미 없어요.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네. 그럼 이제 4번에 순위 확정의 효력이거든. 자, 권리의 순위로 갑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죽었습니다. 등기한 순서. 옆으로 합니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죽었습니다. 같은 구에서 한 등기의 상환에는 죽었습니다. 순위번호. 다른 구 줄 것이요. 한 등기의 상환에는 죽었습니다. 접수번호. 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출제 이유는 제가 있잖아요. 같은 구는 순위번호다. 다른 구는 접수번호다. 이래 시험에 놓는 걸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다른 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 글자를 보세요. 갑구죠. 요래 보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이. 자, 그러면 얼구죠. 요래 보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구가 같았을 때는 순위번호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요래 보면 이거 무슨 구? 갑구. 무슨 구?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거는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 됐죠? 그러면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잠깐만 써보세요. 우리나라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무슨 구? 답니다. 그러면 이 접수번호는 왜 필요하냐? 접수번호가 왜 필요하냐? 갑구와 얼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른 각도로 세봅시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보세요. 갑, 을입니다. 자, 이 부동산이 5억짜리입니다. 5억짜리. 자, 보세요. 1번에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이제 이쪽으로 와봅시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전세가 얼마다? 1억. 2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어. 매더 1억. 3번에 저당권이 들어와서 매더 1억. 그 지금, 자, 요거는 지금 2억이라고 칩시다. 요거 매더 1억, 매더 1억, 매더 2억. 합치면 매더 4억. 그럼 지금 부동산은 몇 억짜리다? 5억. 5억에 4억이 지금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라. 이 다음부터 들어오는 사람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 그럼 이게 나중에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갔거든. 다시 합시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전세. 요거 어느 구에 있다? 얼구. 요거 무슨 거? 저당. 뭐 있다? 얼구. 요거 뭐다? 저당. 결론은 얼구에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가 같은 데 있다? 다른 데 있다? 같은 데 있지. 그럼 나중에 저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가가 3억에 낙찰이 됐거든. 그러면 배당을 받아야지. 그럼 당연히 요 순서대로 배당 받아야 안 받아? 받아. 요게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 그러면 구가 같았을 때는 무슨 번호가 다닌다? 순위번호.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자, 요리로 옵니다. 요리로 옵시다. 요리로 봅시다.
자, 요리되죠? 요 앞에 그림을 보세요. 앞에 2017년 5월 7일 날 소유권 무슨 얘기 들어봤다? 예전. 요리로 다시 오세요. 2017년 5월 7일 날 예를 듭니다. 제 290호 일어났어요.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날짜를 쓸 때 제 생년월일을 쓴다고 해봅시다. 날짜를 쓸 때 1970년 5월 29일 요래 쓰면 돼요? 안 돼요? 돼. 맞죠? 돼. 그런데 21시에 태어났거든.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합니다. 이거 토성비결 볼 때 필요합니다. 궁합 볼 때 필요합니다. 이해합니까? 네. 자, 그러면 30분입니다.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21시 9시입니다. 9시 30분에 태어날 수 있고 40분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럼 형님 동생 따져야 돼 안 따져? 쌍둥이 태어나면 분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 각도로 해서 봅시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5월 며칠입니까? 이거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 날에 하나는 소유권 이전이 들어갔어. 하나는 저당권이 들어갔어. 같은 날에 등기가 몇 개 들어갔다?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분쟁이 발생했는 거라. 날짜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날짜는 같은데 분쟁이 발생했거든. 다른 말로 해봅시다. 여러분들 순위번호는 은행에 가면 순번대기표와 똑같은 거예요. 순번대기표. 맞죠? 그 순번대기표가 일종의 접수번호다, 접수번호 아니다? 접수. 그러면 오늘 국민은행이 오늘 손님이 100명 왔죠? 날짜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 그럼 업무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번호를 갖고 한다? 그 순번대기표였죠? 이게 접수번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날에 등기가 두 개 들어맞는 거라. 하나는 소유권, 하나는 저당권. 이 두 개가 분쟁이 발생했거든. 그럼 이거는 소유권이죠. 갑구 달구다 갑구. 이는 저당권이죠. 갑구 달구다 얼구. 구가 같아 다르다 달랐을 때 저는 순위번호는 몇 번이다? 2번. 순위번호는 몇 번? 3번. 갑구와 얼구는 순위번호를 갖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접수번호를 갖고 따진다 이 말. 저거는 접수번호가 몇 번? 300. 몇 번? 250. 이거는 비록 순위번호는 3번이고 저는 순위번호가 2번이지만 이게 접수번호가 빨라야 안 빨라? 빨라. 그럼 이게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해했다. 그러면 이때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날에 등기가 여러 개 들어왔을 때 분쟁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이때는 순위번호를 갖고 다닌다. 접수번호를 한다. 접수.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갑구와 얼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슨 번호? 접수. 그럼 접수번호는 평생에 한 번만 딱 씁니다. 갑골구에 뭐가 발생했을 때? 분쟁. 그럼 표제부와는 관계 있다 없다? 지금 이 말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표제부와는 관계가 없어. 그럼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지금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안 쓰는 거예요. 왜? 접수번호는 갑구와 얼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써먹는 거다 이 말. 그럼 표제부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표제부는 접수번호를 쓸 필요가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이해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우와 됐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부기등기의 순위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기등기의 순위는 자 죽었습니다. 주등기의 순위. 그러니까 부기등기 할 때 부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주등기 할 때 주자에 돼요.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 항상 주종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주등기가 뭐고 주. 부기등기는 뭐다? 종. 그럼 종은 주를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가야 된다? 따라갑니다. 그럼 옆으로 갑니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죽었습니다. 거등기 순서.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자, 이래 봅시다. 갑, 을. 자, 이 부동산입니다.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전세. 그러면 이제 1번에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전세권자 을입니다. 전세금이 5억입니다. 5억입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누구다? 을. 그럼 을은 전세권을 병한테 담보로 잡히고 돈 1억 빌려 쓸 수 있다 없다? 이제 뭐 성권의 저당입니까?
전세권의 저당. 그럼 이 저당은 전세에 붙여야 된다, 불리시게 된다? 붙여. 전세가 몇 번이다? 1. 붙이니까 1의 뭐다? 1. 그러면 전세의 무슨 권? 저당. 몇 억이다? 1억. 오케이? 네, 다시. 갑은 정한테 또 1억 빌릴 수 있답다? 있지. 그러면 요거 전세가 몇 번입니까? 1. 요거 1의 뭐다? 1. 그럼 1의 뭐다? 2. 그러면 전세의 무슨 권? 저당. 그럼 지금 전세의 저당이 몇 개다? 2개. 또 무에게 1억 또 빌릴 수 있답다? 있지. 1의 뭐다? 3. 전세의 무슨 권? 저당. 그럼 여기 몇억? 1억. 그럼 결론입니다. 요게 무슨 등기다? 주등기.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보세요. 요게 주등기로, 요거 있죠, 요거는 주등기 번호입니다. 뒤에 번호 있죠? 이거는 부기번호. 이게 부기등기라. 이게 부기등기. 다시 합시다. 앞에 1은 무슨 번호? 주등기. 뒤에 번호는 무슨 번호? 부기번호. 요 전체를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이제 요 1이 요거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1번을 이어받는 게 몇 개? 3개. 3개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요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부기등기가 몇 개? 3개. 그러면 이 3개가 분쟁이 발생하면 앞번호는 같잖아요. 뒷번호를 갖고 따져야지. 이게 선뭐다? 후. 이걸 선후가 한자거든. 그래서 고친 게 등기한 뭐다? 순서. 요게 등기한 순서지? 맞다. 맞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민법의 주종의 관계만 딱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는 주등기는 뭐다? 주. 부기등기는 뭐다? 종. 맞다. 민법에 유인성, 무인성을 이해를 못하면 법을 이해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종을 항상 생각하죠. 한번 해봅시다. 서울교육대학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입니다. 그럼 서울교육대학교 부속 초등학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제 그 부속이잖아요. 그럼 주다, 종이다? 종. 그 우리가 부설 이런 거는 전부 다 주다, 종이다? 종. 그럼 항상 종은 주를 따라가야 된다, 안 따른다? 따라가야 된다. 고려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는 있잖아요. 주등기, 부기등기 있거든. 본등기 찾았습니까? 옆에다가 382페이지. 신탁등기 옆에다가 329페이지. 그 다음에 아까 말소 회복 등기는 제가 아까 이랬죠. 1번이 잘못 말소가 됐어.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몇 번? 1번. 그 원상태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무슨 순위? 종전순위. 이건 아까 배웠어요. 마지막에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 찾았습니까? 옆에다가 394페이지 통과. 394페이지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오세요. 이제 여기까지 해결을 배웠어요. 이제 후등기 저지르기입니다. 후등기 저지르기인데 책의 189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의의 셋째 줄을 보세요. 셋째 줄에 이러한 형식상의 효력의 권리와 자 이제 죽었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권리의 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래가 내용으로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전세권 줄 것이요. 존속기간에 만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다시 제3자를 위한 죽었습니다. 전세권 끝에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결론만 합니다. 전세와 전세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요거는 진짜 쉬운 거예요.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요리해 봅시다. 권리가 소멸했다는 말과 말소 등기를 했다는 말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해봅시다.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면 아버지는 자연인으로서 갖는 모든 권리는 소멸했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여기서 이제 사망 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해. 이게 무슨 등기다? 말소. 그럼 다시 합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했다.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요. 여기 무슨 등기다? 말소. 그럼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가장 쉬운 거 해봅시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거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있잖아요. 효가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지. 그게 효였지. 요즘에는 아버지가 홀로 남았거든. 세상과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보내는 게 효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효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좀 더 반대하는 모양인데. 효라고 합시다.
그러면 새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가를 갔어요. 그럼 새어머니를 맞아들였죠. 오케이? 네. 그럼 앞에 어머니 사망 신고하고 새엄마 호적에 올려야 된다. 안 하고 올려야 된다? 하고 올려야. 그게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그게 후등기 저지력. 그럼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봅시다. 1번에 전세가 있거든. 전세기간 끝났어. 그럼 전세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했지. 근데 아직 말소는 안 했어.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는 아직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다시 이 상태에서 전세기간 끝났습니다. 오케이? 전세권 소멸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또 전세를 주는 거라.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때 2분의 1의 전세가 들어올 수 있냐면 이 소리라. 지금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 있다? 그럼 이걸 주려면은 2번에서 1번을 말소시키고 3번에서 새 전세를 줘야지. 요래 줄 수 있답다? 없다. 그럼 요거는 몇 번? 1번. 무슨 등기? 선등기. 요거는 몇 번? 2번. 무슨 등기? 후등기. 할 수 있답다? 없다. 이게 후등기 뭐다? 저지력이다. 그럼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안으로 나아가서 해봅시다. 보세요.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은 소멸하고 없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에는 말소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형식상으로는 존재를 하거든. 맞아요? 네. 이 권리는 이미 권리는 소멸하고 없어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 그럼 이번에 전세가 또 들어올 수는 있답다? 없다. 요걸 후등기 뭐라고 그런다? 저지력이라고 그런다. 감 잡았어요? 그럼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게 아까 갈로 1고 이번에 내용의 동그라미 이번에 끝글자가 답이에요. 없다,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정리합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이 소멸하고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전세권 등기를 수리할 수 있다, 없다. 이래 시험 문제를 내는 거지. 있다, 없다, 없다. 감 잡았어요? 네. 자, 6번의 권리의 추정력이거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